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4시 32분이고요. 여러분, 참 지루한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4월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디데이 2일이죠.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지루한 장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잘 보시다시피 4월은 디데이 2일을 남겨놓고 저점은 아직까지도 방어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틀이 남아서 섣불리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시간적으로 이틀을 소모해서 월봉을 그냥 음봉으로 마감하는 시나리오를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주말이 끝나면요,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리고 아마 월요일에 또다시 코인드라이버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5월이 돌아오겠죠. 다들 4월은 어떠셨습니까? 각자의 4월은 아마 투자에 있어 웃고 울고 참 다양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실패한 달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돈을 손절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잘 피하셔서 웃는 달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장이 사실상 큰 흐름상 말한 대로는 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도 4월을 마무리하기도 하고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금융이라는 놈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주식으로 이분은 비유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 말을 코인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인용해서 써보겠습니다. 참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 코인은 마음의 사업인데 올라서 행복한 시간은 짧고요. 짧은 찰나가 지나가면 대부분의 투자 기간은 또 다시 하락 아니면 횡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1년에 2번 상승장 때만 매매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인간의 유형은요, 이런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식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행복해지려면 주식을 하면 안 되고요. 사실 코인 투자에 어울리는 인간의 유형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수업 종료 10분 전에 손을 들고 질문하는 사람, 교회를 가서는 목사님 설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 관행의 이의를 제기하고 다 뜯어 고쳐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 또 외로움에 익숙한 사람. 즉, 이것을 정리해 보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집단화를 병적으로 싫어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유형이 그 반대 유형보다 더 투자에 맞다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합니다. 진화심리학 책 중에 더 인텔리전스 파라독스라는 책에 보면 돌연변이로 출현한 고지능자의 특성이 언급되는데, 진화 과정에서 튀어나온 고지능자들은 짝을 찾는 능력, 길을 찾는 능력, 이런 생존과 번식과 관련된 기본적인 능력이 퇴화된 반면에 변화하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선호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원시 시대에 갑자기 산불이 나거나 갑자기 홍수가 났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갑자기 변화된 상황과 환경에 허둥지둥 되지만 고지능 돌연변이들은 이 상황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의 끝은 결국 어디일까요? 바로 주식시장이고요. 그 주식시장보다 더 끝판왕인 왕이 코인 시장입니다. 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소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부류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류는요,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급변하는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인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딱 읽어보면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특히 이 문구인데요. 올라서 행복한 시간은 짧은 찰나이고 대부분의 투자 기간은 하락이나 횡보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유형은 결국 주식 투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마 공감 가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는요, 어떤 분은 멀리 보는 투자가 결국은 승자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또 마음처럼 되진 않습니다. 특히 24시간 코인판은 열려있기 때문에 그 중독성이 가히 도박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결국 이 대화의 결론은요, 변화의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이 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절을 하든 어떤 거든 결국 변화합니다. 돈은 변화하고 실시간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꼭 이 오늘 읽어드렸던 것들을 잘 읽어보시고요. 일전에 제가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코인, 재테크, 부동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대부분들은 돈이 생기면 뭘 하시냐고 물어보시려면 아마 그럴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집 또는 차, 그 외의 것들이겠죠. 월급만으로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월급은 위력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월급은요,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이
일반 직장인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개인 사업자거나 뭐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A급 변호사, 목 좋은 자리에 개업해서 돈을 쓸어 담는 개원이, 의사,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을 대성한 유튜버, 뭐 저 같은 유튜버가 될 수도 있죠. 아프리카 BJ 등 신흥 부자들이 아닌 보통의 회사원이라면요, 월급은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매우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가끔 저희 회사를 다니다 보면요, 저희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 저희 이제 교육을 듣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매매가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매매의 실력이 본인의 진짜 실력인 줄 알고 회사에 있으면 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나가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저희 회사에서도 몇 분 있었는데요. 절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일전 영상에서도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업이나 월급 그리고 본인의 본업을 포기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그 트레이더는 오히려 더 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자산 형성의 첫 번째 비밀은,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바로 최후의 파이프라인이 회사가 던져주는 월급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월급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월급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당연히 많을수록 좋죠. 월급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는 상태로 하는 부업은 한계가 있다고 하실 수도 있고요. 월급을 그 이상의 현금 흐름을 부업으로 창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월급 이상의 재테크 수단으로 무리하게 돈을 굴리려고 리스크와 시간이라는 걸 포기하고 있고요. 하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든 워렌 버핏은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인간에게는 꼭 공평하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24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얼마나 한정되고 얼마나 다르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굉장히 인용을 하는 글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또다시 말씀해 드리는 거는 부동산 갤러리의 달필 밴쿠버 선봉년님이 쓰신 글인데요.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월급이 없으면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한 장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딱 7글자입니다. 소득 금액 증명원. 이 서류 한 장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데 꼭 필요합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에 서울의 멀쩡한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17년도부터 19년도 사이에 강남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등기를 칠 수 있었던 아이들을 대부분이 대기업에 다니는 머슴살이하는 아이들이었는데요. 대기업의 명함만 가지고 가도 연봉의 2배, 3배 이상 신용대출을 해줬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LTV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규제 제한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예전에는요, 본인이 갖고 있는 연봉 대비 70%, 80% 대출까지 나오는 게 우습지 않았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에 대해서 대출이 굉장히 무서운 상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빚이 생긴다. 저는 이게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의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1억 5천 신용 대출을 뽑아다가 16년도에 미 분양난 마포의 멀쩡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동호수를 찍어서 가져올 수 있었고요. 17년도에 결혼한 신혼부부 아이는 역삼동의 나홀로 아파트를 9억에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각각 신용대출까지 풀로 뽑아다가 등기를 쳤고요. 한 사람 월급을 몽땅 대출이자를 갚는데 올인하고 있지만 9억을 주고 산 아파트가 21억을 찍는 마당에 어느덧 자산이 200만 불짜리 인생이 되어버린 부분인 거죠. 이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탄탄한 월급이 나오는 회사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의 위력은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돈을 잃으시는 분들은 나는 월급이 있으니까 그나마 잃더라도 또다시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암울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내가 매달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받는 월급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담보가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 사업자 또는 그냥 얼마 갖고 있지 않은 전업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요, 눈앞에 금매가 흘러나와도, 그리고 눈앞에 시장이 무너지는 게 흘러나와도 자본 조달이 쉽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200만 원까지 지금 급락을 합니다. 대출까지 산다고 하신 분들은 과연 대출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본 조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월급만큼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달 몇백만 원씩 들어오는 월급의 위력이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바탕을 해서 창출해낼 수 있는 레버리지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탄탄한 회사에 기반해서 매달 21일 또는 25일 그리고 매달 5일 들어오는 월급이 있다는 것은요, 금융기관이 수억 원의 대출을 턱턱 내줄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그 기반에 윗돈을 얹어서 등기를 칠 경우 자산은 수직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돈, 그놈의 돈은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얘기를 앞으로 코인드라이버에서 차근차근 얘기하려고 합니다. 코인드라이버는요, 단순히 차트를 보는 전업 트레이더의 영상이 아닙니다. 이 돈이라는 놈이 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해서 벌어야 하는지 정말 여러 방면에서 다루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환호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돈은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돈을 번다. 그리고 돈을 쓴다. 돈을 모은다. 네 번째, 돈을 빌린다. 5번째, 돈을 불린다. 1번인 돈을 벌고 돈을 쓰면 1번에서 2번을 빼면 결국 돈을 모으는 3번이 남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기본적인 돈이라는 거의 접근 방법입니다. 빌린다와 불린다는 레버리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차후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월급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면서 쓰는 거를 줄여야 하며 모아가는 방법으로 돈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불린다라는 5번을 나는 재테크, 주식, 그리고 뭘 하죠? 코인을 하면서 착각을 합니다. 이 오늘 5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코인드라이버에서 벌고 쓰고 모으고 빌리고 불리고 그리고 월급으로서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지금 이 순간 혹시나 나는 트레이딩이 잘 맞아,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번 장에서 하락도 잘 피했어, 네, 천부적인 트레이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99명 중에 98명은요 반대일 겁니다. 아마 후회할 것입니다. 오늘도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띠띠 빵빵.